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 늦게 왔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제 연말 업무도 많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수업으로 다가가는 시간이 조금 지체돼서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미안했던 만큼 여러분들 이제 질문도 많이 해준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열심히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질문 올렸던 비율이 이렇습니다. 놀랍죠? 네, 여러분들 60명이 넘는 친구들이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주고, 특히 이렇게 많은 분포를 이룬 질문이 많이 있는 이 문제들 먼저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하게 그리고 또 도움이 되게끔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확률에 대해서 최종 정리를 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거 그리고 다시 정리하면서 선생님의 설명으로 보다 더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비율 중에 가장 질문이 많은 문제가 어떤 건가요? 네, 바로 17번입니다. 17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17번이 가장 질문이 많은 이유 무엇일까? 그래프가 나왔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1차 함수의 그래프 좀 많이 생소할 수도 있겠어요.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이라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막 이런 좀 염려가 있지 않았을까? 네, 걱정 마세요. 자, 지금 우리는 확률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확률 단원에서 그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확률에 초점을 맞추면 돼요. 때문에 이 함수에서 섬세한 내용들, 그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지 않아도 충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처음에 나오는 눈의 수를 x,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눈의 수를 y라고 했을 때, 자, 이들을 좌면으로 하는 점 x, y 순서상이 또 나왔어요. 자, 이것을 오른쪽 그래프, 이 그래프의 직선 위에 놓으려고 하는데 그때의 확률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보면서, 자, 우선 확률을 따지려면 이 직선의 정체를 좀 알아야 되겠죠? 이 직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차 함수를 한참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 1차 함수의 식을 구하는가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서 4가지 정도로 상황에 따라 그 식을 찾는 방법들을 다루고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수를 벗어난 이쯤에서는요, 자주 나오는 게 이 문제예요. 따로 기울기를 언급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제껴 놓더라도 크게 문제 될 게 없습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한번 기억해 볼까요? 자, 요거는 정리 부분이 되겠어요. 자,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졌을 때요. 자, x절편을 a, y절편을 b라고 하자. x절편과 y절편을 알 때 여러분들이 그 1차 함수의 식을 바로 찾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었던가요? 기억나나요? 안 나니까 질문이 이렇게 많았겠지. 그쵸?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줄게요. 자, x절편이라 하면 x 밑에 x절편을 깔아줍니다. a분의 x가 돼요. 그리고 y절편은 y 밑에 y절편을 깔아줍니다. b분의 y. 여기에 있는 x와 y는 변수예요. 함수 y equal ax 플러스 b에서 그때의 x와 y예요. 얘네들은 변치 않습니다. 다만 x절편 a, y절편 b, a와 b는 임의의 상수이기 때문에 문제마다 숫자로 주어질 녀석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식에서 2개를 더해놓고 얘를 1이라고 쓰고 얘를 정리해주면 그 원하는 1차 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까지 해볼까요? 자, y 이걸 한 번에 정리를 해보면 b 그냥 쓰자. b분의 y는 1에서 요거 빼주게 되죠. 1 빼기 a분의 x가 되고요. 그 다음 양변에 b를 곱해주게 되면 그럼 y는 b가 곱해지면서요. 여기에 b 곱하고 여기에 b 곱해집니다. 그렇죠? 여기에 b, 여기에 b가 곱해지는 경우죠. 그래서 y는 a분의 bx 더하기 b의 형태로 1차 함수가 결정이 된다.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요. 두 절편이 주어져 있으면 그 절편분의 x, x절편분의 x, y절편분의 y, 그리고 합해서 더해서 항상 1이 나오게끔 이 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하나의 일차 함수씩 찾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들 공식 써도 되냐는 질문도 선생님이 좀 많이 받아봤는데 여기에서의 핵심은 뭐예요? 이 문제에서의 핵심은 확률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1차 함수를 꼼꼼하게 막 따져야 하는 그건 채점 기준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확률 문제는 확률에 초점이 있다. 그렇다면 1차 함수의 식은 여러분들이 빨리 구할 수 있으면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의 제안을 해주면서 1차 함수를 구하고 나머지 확률 쪽에 초점을 두고 풀이를 해주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럼 17번 문제 다시 풀이를 가겠습니다. 아까 저쪽이 풀이가 아니네. 그렇죠? 여기는 그냥 정리, 요 풀이는 지우고 정리가 되겠고, 자, 풀이 가겠습니다. 자, 그럼 주어진 1차 함수, 이 1차 함수의 그래프를 놓고 우리가 확률을 구해줘야 하는데, 그럼 먼저 시작은 어떻게 할까요? 자, 주어진 1차 함수의 식은, 자, x절편이 어디 있나요? 그 x절편 또 못 찾으면 안 되지. 네, 이 그래프에서 x축과 만나는 x값, 그게 x절편이죠? 2분의 7입니다. x절편이 2분의 7, 그리고 y절편이 얼마요? 네, 7입니다. 7이므로 주어진 1차 함수의 식은 x절편이 2분의 7, y절편이 7이므로 자, 어떻게 2분의 7 분의 x 더하기 그리고 y절편 7이니까요. 7분의 y 이퀄 1로 요거 1로 이렇게 주면은 이 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다만 여기에서 번분수가 나왔는데 번분수란 번복된 분수를 이야기하죠. 자, 여기 2분의 7이라고 하는 분수가 분모에 들어가 있어요. 이 번분수 처리하는 방법 어떻게 됐던가요? 자, a분의 b 분의 c분의 d라고 하는, 자, 분모의 a분의 b라고 하는 분수, 분자의 c분의 d라고 하는 분수 있었을 때 요 안에 것끼리 곱해서 분모로, 밖에 있는 수끼리 곱해서 분자로 간다는 규칙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나눗셈 해보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BC분의, 이거는 BC분의 AD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X, 7 곱하기 X 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X는요, 모든 자연수, 정수가 분모에 1이 있는 거죠. 1, 2, 3, 4, 5, 6, 7, 8, 9 얘네들이 1분의 1, 1분의 1, 1분의 3, 1분의 4 더하면 잔소리. 여기에 있는 X도 결국은 1분의 X가 되는 거라서, 자, 7과 1을 곱해줍니다. 그게 분모로 가고요. 그래서 7분의 2와 x를 곱해서 2x가 분자로 가고요. 그리고 더하기 7분의 y, 이게 1이 된다는 얘기. 그리고 이걸 y 이퀄 얼마로 정리를 해주면 보편적인 그 1차 함수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여기 정리해주면요, 7분의 y는 1 빼기 7분의 2x가 되고요. 양변에 7을 곱해주게 되면, 그럼 y는 여기에 7 곱하면, 이게 여기에 통째로 7을 곱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 분배 법칙, 7 약분시키고 이쪽엔 1을 곱해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2x가 되고, 요거 두 개 곱해서, 그리고 7과 1을 곱해서 플러스 7,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그래프의 식을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 거다. 자, 아울러 서술형 팁으로,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렇게 쭉 전개를 해 나갈 때요, 무심코 여기가 허전하다고 등호를 그냥 막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채점하다 보면 꼭 그래. 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에 1이, 여기에 또 1이 얘랑 같다는 얘기가 돼버리는데, 다행히 여기까지는 괜찮겠어. 근데 이쪽으로 가면 1이 7분의 y와 같다가 되고요. 또 그게 같다. 얘랑 같다. 그래서 얘랑 같다, 이게. 그럼 뭐야? 여기에 1이 같아요. 얘랑 같아요. 그래서 얘가 1이라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이쪽에 등호 막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알겠어요? 요거 감점 들어갑니다. 얘가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안 써도 되고요, 아까처럼. 그리고 허전하면 여기에 화살표를 하나 더 붙여주세요. 여기까지는 쓰지 않고 여긴 따라서라는 명확한 기호를 줬으니까, 자, 요 화살표를 주게 되면 요게 다음 단계를 보여준다는 기호가 됩니다. 요거 써주면 수학 선생님들이 이제 채점하면서 얘 뭐 좀 아는데? 네, 그런 느낌의 칭찬 한마디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요 기호 잘 활용하고요. 차라리 안 써도 돼. 등호는 쓰지 마라. 등호는 은는이가 아니라 등호 이퀄, 그거를 막 쓰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살표 주면 정리를 하고, 자, 이어서
1차 함수의 그래프가 나왔어요. 식이. 자, 그런데 아까 그 주사위를 2번 던져서 이 직선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그게 해의 개념이 되죠. 해의 개념. 자, 따라서 서술을 하자면, 자, 이때 주사위를 던져서 직선 위에 나오는 눈의 수를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식을 만족시켜야 직선 위에 그 점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때 y = -2x 플러스 7에서요. 자, 주사위를 첫 번째 던졌어요. 그게 x값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x가 1일 때, 자, 그러면 7 더했으면 y가 나오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1이면 여기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7일 때 여기가 5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1,5라고 하는 요 순서쌍이 하나 나오게 돼요. 그렇죠? 1,5가 될 때 그게 이 직선 위에 있다. 그리고 또 x가 2이면 x가 2가 되면 여기가 -4가 됩니다. 그러니까 7과 계산하면 3. 여기에 y가 3이 나오게 되고, 순서쌍 x 좌표부터 2,3이라고 하는 순서쌍도 이 함수의 그래프의 위에 놓이게 되는 해가 된다는 거예요. 역시 3이면 3이는 6, -6. 그러니까 7을 더해주면 y는 1이 나오죠. 그럼 3,1이 되고, 자, 그 다음 여기가 4가 되면요, x가 4가 되면 -8. 그러면 7과 계산해서 -1이 나와요. 그땐 계산이 될 수가 없지. 여기에 5나 6이 나오더라도 음수값이 크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찾아질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경우의 수는 3이에요. 그런데 자, 이제 확률로 갑시다. 자, 첫 번째 주사위를 x, 두 번째 주사위에 놓는 수를 y라고 할 때 이들을 좌표로 하는 점 x, y가 그래프 직선 위에 있을 확률. 그러면 직선 위에 놓이는 경우는 세 가지인데 전체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요? 확률을 구할 때는 전체의 경우를 구해야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서술을 한다면, 그런데 전체 경우는 몇 가지가 돼요? 자, 첫 번째 주사위에서 6가지, 두 번째 주사위에서 6가지가 나오는데 그것들을 동시에 보고 x값, y값을 만들어야 되죠.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11, 12, 13, 14, 15, 16, 그 다음에 21, 22, 26까지, 31부터 36까지, 4일부터 46까지, 5일부터 56까지, 괜찮아. 6일부터 66까지. 전체 몇 가지니? 네, 36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전체 경우는 36가지이므로 확률은 36분의 이 세 가지가 있었으니까 36분의 3이다. 즉 11부터 66까지 중에 요 세 가지, 15, 23, 31, 요것만 주어진 1차 함수의 식 위에 놓이게 된다. 그래프 위에 그 점이 있다는 겁니다. 알겠나요? 네, 그렇게 우리가 36분의 3 해서 약분하면 12분의 1까지 답해줄 수 있다. 네, 17번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네, 이해가 좀 되겠어요? 그리고 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가 있다. 꼭지점 A에 있는 말을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수만큼 시계바늘이 도는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말이 꼭지점 B로 이동해 있을 확률을 구해보자. 그랬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면요, 여기 말이 있습니다. 말 그림을 그리기 힘들어서 글자로 썼어요. 센스 있죠? 네. 자, 이 말이 있는데 우리가 주사위를 던져서 요 B 지점에 놓이게끔 하는 확률을 보려고 해요. 이때 자칫 잘못 생각하면 전체 경우의 수에 대해서 좀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경우냐? 자, 주사위를 던지는데 2번 던져서 얘가 B, 여기에서 A에서 시작해서 B에 놓이게 되는 경우라고 할 때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12가지로, 경우를 12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잠시 착각하는 경우예요. 언제냐? 주사위를 하나 던졌는데 1 나왔어. 두 번째 던지니까 3이야. 그럼 4네. 그러면 4칸.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자, 한 칸이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에서 시작해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4칸 가면 여기에 있다. 그러면 주사위를 2번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거 6 더하기 6이 최대가 아니야? 그러면
6 더하기 6으로 12를 놓고 모든 전체 경우의 수를 12로 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윷놀이 할 때 윷놀이 안 해본 사람 모르죠. 예전에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윷놀이를 몰라서 전통 문화의 경험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자, 윷놀이를 할 때 한 번 윷을 던져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말을 그만큼 가. 그치? 그리고 나서 또 던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도 1과 3이 나왔을 때 한 번 가고 그 다음 3번을 가지 한 번에 4칸을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12가지가 아니라 나올 수 있는 경우가요, 첫 번째 1이 나오고 두 번째 2가 나오는 경우, 또 1이 나오고 6이 나오는 경우부터 마지막에 6이 나오고 6이 나오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즉 주사위를 첫 번째 던질 때와 두 번째 던질 때의 가치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해요? 6번과 6번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던진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36이 되겠습니다. 6 더하기 6이 아니라.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36이고, 자, 그때요, 자, 말이 여기서 시작해서 B 지점에 놓이게 되는 확률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으로 36가지가 되고, 자, 이렇게 써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1부터 1,2까지 그리고 쭉 가서 6,6까지 이렇게 이 경우들로 모두 36가지가 있다. 자, 그리고 그런데 말이 B에 위치하려면, 자, B에 위치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봅시다. 2번 던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한 번 던졌을 때 1이 나왔어. 아싸!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돼. 야, 너 장난해? 한 번 더 던져.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던질 때 1, 2, 3, 4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요. 첫 번째에 1, 그리고 2, 4, 여기서 또 볼 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즉 우리가 이거를 볼 때요, 말이 A에서 시작해서 첫 번째는 안 되죠. 한 번 건너가야 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2번 주사위를 던져서 그 합이 5가 나오는 경우에 그때 요 B의 위치를 하게 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두 주사위, 이제 그 말이 B에 위치하려면 그 합이 5, 또 요걸 지나가서 볼 때는요, 여기서 1, 2, 3, 4, 5에서 얘를 또 넘어가 6, 7, 8, 9, 그 합이 9가 나올 때 또 9, 또 그 다음 있나 볼까요? 요 9였죠. 그 다음 10, 11, 12 이렇게 보면요, 자, 그 12이 6과 6이 나올 때의 12가 최대예요. 그러니까 12, 6에서 멈추면 그 다음에 B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없겠지. 따라서 자, 그 합이 5 또는 9일 때 이다. 자, 이 5와 9가 나오게끔 여러분들이 주사위를 맞춰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5일 때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5가 되려면 1과 4가 나왔을 때, 자, 첫 번째 1이 나와서 한 칸 가고요. 그 다음에 4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멈출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첫 번째 2가 나왔어요. 아, 지나갔네. 1, 2. 자, 그럼 그 다음에 주사위는 하나, 둘, 셋 이렇게 3이 나올 때 가능하고요. 그 다음 3이 나왔을 때는 처음에 3이에요. 하나, 둘, 셋 여기 왔어. 어떡하지? B에 가려면 하나, 둘, 두 칸만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3,2. 또 마찬가지 4,1도 가능하겠죠? 하나, 둘, 셋, 넷 여기에서 하나 이렇게. 자, 5가 나오는 경우는 여기까지예요. 자, 그럼 그 합이 9일 때 총 9칸을 가면서 B에 위치하는 경우를 보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1이 나왔어. 그러면 1 나왔어. 그러면 2, 3, 4, 5 요거 가는 건데 이건 아까 계산을 했죠.
그러면 1이 나오면 그 다음 이제 합이 9가 되는 경우에서는 B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가장 최소한 뭐가 나와야 될까? 다음번에 6이 나올 거를 기대하고 최소 3은 나와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 둘, 셋 여기까지 온 다음에 2칸 나오는 거는 아까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자, 여기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나와야 요 B에 위치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3,6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여덟, 아홉 가면서 B에 위치하게 된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주사위가 4가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여기에서 그 다음 4, 1은 우리가 지금 따지는 거 아니죠? 아까 따졌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4,5일 때. 마찬가지 5,4일 때, 6,3일 때.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것들은요, 아까의 36가지 중에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경우지. 우리가 주사위 2번을 던져서 그 말을 위치시킨다고 할 때 나오는 그 36가지 중에 점 B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는 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마무리되죠. 자, 따라서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주절주절하는 그때의 확률은 전체 36분의 8개이죠. 8 되겠습니다. 그럼 약분해 줄 수 있네요. 자, 4로 4, 2, 8, 4, 9, 36. 그러면 9분의 2 되겠다. 자, 주어진 문제의 확률은 9분의 2로 이렇게 풀이를 해 줄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다음 랭킹 3위의 문제 16번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주머니에 1부터 50까지의 잔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50개의 구슬이 있다. 그런데 이 주머니에서 구슬 한 개를 꺼내어 구슬에 적혀있는 수를 120 또는 170으로 나눌 때 유한소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자, 이 문제도 랭킹 3위에 올랐다는 것은 결국 유한소수의 개념을 또 여러분들이 기억을 가물가물하게 해서 질문이 많았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 16번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50가지의 구슬, 50가지 적혀있는 번호, 그 구슬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를 꺼내서 그 나온 숫자를 120 또는 170으로 나눈다. 자, 얘네들로 나눈다는 것은 이 120과 170이 분자에 있어요? 분모에 있어요? 자, 그쵸? 분모에 있는 거죠? 네. 3분의 2가 있으면 2 나누기 3이잖아. 그렇죠? 분자 나누기 분모죠. 그러니까 1부터 50은 분자에 위치하고 그리고 120과 170이 분모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것이 유한소수가 되어야 한다. 자, 우리 또 복습해볼까요? 자, 우리 유리수는 유리수는 분모분의 분자가 되는데 그것이 결국 기하분수로 나타내면서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 2, 5 뭐 요구르트도 있죠? 2, 5만 있을 때 유한소수가 된다. 2, 5가 아닌 2, 5의 거듭제곱도 허용되죠. 그것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가면 걔네들은 순환하는 무한소수로 분류가 되는 녀석들이 됐어요. 그래서 자, 16번에 자, 120 먼저 보겠습니다. 자, 120분에 어떤 수가 들어갈 텐데요. 여기에는 1부터 50이 들어갈 수, 이제 후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한소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 분모 120을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해보고 그때 2나 5가 아닌 다른 것들을 제거를 시켜줘야 돼요. 누가? 요 분자에 올라갈 녀석이. 그래야 얘네가 유한소수가 된다. 그럼 120 이것을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해봐야 되죠. 자, 소인수 분해한 거 기억나지? 자, 이런 식으로 나눗셈 식으로 여러분들 했습니다. 그리고 만만한 거 2, 3, 5로 그냥 쭉 가세요. 뭐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자, 2, 3, 5로 그냥 나누다 보면 됩니다. 그럼 2로 갈게요. 2, 6, 12에 1의 자리에 0 들어가죠. 그 다음 또 2로 갈게요. 2, 3은 6, 30되고요. 2로 하면 15. 그 다음 여기는 2로 안 되고 이제 3으로 5로 해도 되는데 작은 숫자로 하세요. 그럼 3, 5, 15. 자, 5는 5로 나눌 때 5, 1로 놓으니까 1은 우리가 소수도 아니고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고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네, 기본수, 기초수, 베이직 넘버이라고 하는 그런 얘네 왕따 아니야 이름이 있어요. 그런 이름도 있었는데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한다는 것은 소수로 분해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1이 나오는 거는 제외를 한다. 잘 안 해준다는 얘기지. 1은 소수가 아니니까. 여기서 멈춰주게 되면 자, 120이
이 3개,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로 소인수분해가 되는 경우예요. 즉 얘가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분의 네모가 된다는 건데, 이것이 유한소수가 되려면 요 3을 약분시켜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요 분자에 들어올 숫자들이. 그렇다면 여기에 3 들어오면요, 요거 3이 얘를 제거시켜 주니까 유한소수 되죠. 그럼 여기에 4나 5나 안 돼요. 6 들어가면요, 6이 들어가면 또 6이 3을 약분시켜 줍니다. 여기에 남는 건 상관이 없지, 얘만 없애주면 되는 거잖아. 즉 분자에는 어떤 3의 배수가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에 들어갈 것은 3의 배수가 들어가 주게 되면, 그럼 요 3을 제거를 시켜주면서 유한소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1부터 50 중에 3의 배수는 몇 개가 들어가나요? 자, 그거 계산 어떻게? 9다 낼 거예요? 3, 1은 3, 3, 2, 6 할 거예요? 자, 어떻게? 50에 3으로 나눠서 그 묶음을 따져주면 되죠? 그러면 3, 1은 3에다가 20이니까 3, 6, 18. 그러면 나머지가 2. 즉 뭐야? 16묶음이 들어가고 2개가 남는다. 이것도 좀 친절하게 써볼까요? 자,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볼 때 16묶음이 들어간다. 3으로 나누어서. 그건 뭐예요? 이렇게 한 묶음 묶고 그럼 3 있지? 또 이렇게 한 묶음 묶고 6 있죠? 또 이렇게 한 묶음 묶으면 9 있죠? 3개씩 묶어서 16묶음이 나온다. 그러니까 쭉 가서 이렇게 간 게 16묶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2라는 거는 여기 50까지니까 49, 50이 2개가 남아있겠다는 거지.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숫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48이 되는 거죠. 즉 16개. 3, 1은 3, 3, 2, 6, 3, 3, 9부터 3 곱하기 16의 48까지 16. 여기는 3 곱하기 1부터 3 곱하기 16까지 가는 거니까 3의 배수는 16개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125로 나눌 때 그때 유한소수가 되는 경우는 16개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자, 마찬가지로 그 다음 두 번째 170으로 나누는 경우도 같은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해볼 수 있겠죠? 네, 170을 소인수분해를 하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2 곱하기 5 곱하기 17로 소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17을 없애줄 수 있는 녀석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여기에 17 또 2배 해주는 34, 3배를 해주게 되면 3, 7에 21, 50일이 돼버리니까 우리가 50이라는 걸 넘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2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그때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는 확률이 아니고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서술형에서 보면 너무 확률적으로 막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런데도 확률을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심하세요. 자, 그럼 그때의 경우의 수는 16 그리고 2. 그런데 우리가 120으로 나누거나 또는 170으로 나눈다. 이거 2개 어떻게? 곱하면 안 되죠. 2개 더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8가지.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가지 빼고 18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이렇게 16번 봤고요. 또 그 다음 후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의 그 통계 부분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했던 순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볼 문제는 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5번에 갑자기 이쪽에 좀 높은 그래프가 형성이 됐어요. 보통 1, 2, 3, 4, 5번 쪽이면 조금 이렇게 쉬운 문제들이 있을 텐데 느닷없이 5번에서 훅 올라온 이 그래프. 이것은 과연 무엇이었길래 5번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이 많았을까? 한번 읽어보고 또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팀에 5명의 선수로 구성된 두 바둑팀에서 각각 한 사람씩 경기를 하는데 이긴 사람은 계속하여 상대팀의 다음 선수와 대결하고 진 사람은 탈락한다. 우리 보통 가위바위보 할 때 이런 경우들 많이 있죠. 막 쭉 세워놓고 뭐 팀별로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막 삐게 못깨라 막 이렇게 꺼져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이긴 사람이 계속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지금 문제에 한번 녹여본 거예요. 자, 그래서 상대팀의 선수 전원을 탈락시킨 그 팀이 이기는 것으로 할 때, 자, 가능한 경기 수는 최대 A회, 최소 B회라고 하자. 그러면
A 빼기 B의 값은 어떻게 되겠는가 라는 거예요. 자, 이건 지금 확률이 아니라 경우의 수에 대한 어떤 응용이 되겠죠. 자, 봅시다. 첫 번째 경우, 가장 많은 경우나 가장 작은 경우를 생각해 볼 텐데, 우리가 마음적으로 좀 쉬운 거는 가장 작은 경기 수가 되겠어요. 어떤 경우야? 한 사람이 뭐 가위바위보를 너무 잘하던가 아니면 뭐 운이 좋던가, 그래서 이 A가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get out, 꺼져. 그럼 좀 발음이 세잖아, 그지? 너 가, 또 너 와, 가, 내가 이겼어. 야, 또 다 모아, 내가 다 이겨주지. 너도 가, 또 얘 가, 너도 와, 가, 와, 얘 영웅 히어로가 돼버리겠네. 아, 임영웅이 걔는 코로나 안 걸렸죠?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난다. 그 걸린 사람 있죠?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히어로가 얘가 되면서 이제 우승을 하게 되고, 그때 경기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5회의 경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최소예요. 얘네들은 그냥 뭐 이제 날로 먹었습니다. 야, 너 잘했어. 그러고 너 혼자 잘났다. 막 이러면서 최소가 5번으로 끝나요. 그렇다면 가장 많은 경기를 하게 되려면요, 어떻게 되겠니? 일단 의미를 따질 때 가위바위보를 다 막 왔다 갔다 그냥 가위바위보를 많이 해야 경기 수가 많이 되겠죠? 경기 수가 많이 이루어지겠죠? 자, 그렇다면 자, 첫 번째와 얘가 붙었어요. 근데 얘가 이겼어요. 가, get out. 와, 난 되게 가위바위보를 잘한다. 또 이겨야지 그랬는데, 다 모아 그랬는데, 웃기고 있네. 너 꺼져. 얘가 이겼어. 나 가위바위보 됐다 잘하거든. 다음 모아, 내가 다 이겨주지. 그래서 얘랑 또 붙었어. 근데 또 얘가 진 거야. 얘가 웃기네, 내가 더 잘하거든. 그래요. 또 얘가 너 가, 다음 사람 와. 근데 이거 또 무슨 일이야? 얘가 또 졌어. 이렇게 뭐 왔다 갔다 막 이런 식으로 얽히고 설켜야 경기 수가 많아지겠죠. 그치?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또 얘랑 붙으면서 얘 지고, 또 얘랑 붙으면서 얘 지고, 얘랑 붙으면서 얘랑 붙으면서 얘 지고, 또 이렇게 붙으면서 얘 지고, 얘랑 이제 최종 결승이 붙는 거지. 그쵸? 자, 이 결승 중에 이기는 사람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결승에서 이기면 승리를 합니다. 자, 그럼 이때의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난 횟수로 우리가 판단이 되는 거죠. 자,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 총 9번에서 뭐 얘가 이기든 게임은 끝나겠지. 총 여기에는 9회가 이루어집니다. 자, 따라서 최소 B는 5가 되고요. 최대 A는 9가 된다.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A 빼기 B의 값을 구하여라. 자, A 빼기 B, 9 빼기 5니까 4. 그 답은 이제 3번에 있게 되는 거죠. 자, 알겠습니까?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많은 빈도수를 가진 질문을 먼저 풀어봤습니다. 자, 우뚝 나온 문제들을 먼저 풀어봤는데, 또 우리가 시간 되는 대로 선생님이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수업 중에 보지만 선생님은 매우 늦은 시간이랍니다. 학교에서요. 지금 밤 10시를 넘어서 막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또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 공부로 바쁘고, 선생님은 연말 업무로도 바쁘고 막 그런 난리라서, 자, 선생님이 오늘 여기까지 풀면서 또 시간을 보니 지금 40분 정도 나오더라고요. 또 함축해서 좀 편집을 할 텐데, 자, 여기까지 일단 보고, 또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스스로 확인 평가랑 지금 남기고 간 문제도요 꼭 봐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쉬운데 왜 틀려가 아니라 선생님이 해줄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남은 문제와 또 다음 스스로 평가까지 보고, 요번 주 중에 수업 중에 다 못 본다면 선생님이 보충 자료로라도, 다음 주에 시험이니까 보충 자료로라도 영상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선생님 끝까지 해볼게요. 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